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장동 사건이 왜 당군 일의 최대 게이트인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 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간 것을 보면서 민간 합동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도계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 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일주일 전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 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남의 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나머지를 금융사들과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의도적으로 현대건설 등 건설사를 모조리 배제합니다. 성남도계공은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고 이유든 박수영 의원이 토론하고 나면 반론 토론이 있습니다. 반론 토론으로 반론하시면 되고 토론할 때 그냥 들으시죠. 성남도계공은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 불리우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비정상적으로 비참가적 우선주라는 걸 취득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성남도계공은 지분 50%로도 약 1,830억 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지분 1%의 화천대유는 570억, 6%의 천화동인은 3,460억 원의 수익을 챙깁니다. 각각의 수익률은 무려 11만 %가 넘습니다. 만약 성남도계공이 참가적 우선주를 가졌다면 성남은 3,750억 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0억 원만 가져갔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남의 뜰은 분양 필지의 절반 정도를 직접 분양까지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 합계가 경찰 추산 7,800원인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 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주어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든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성남도계공 4,900억 원 손해에 따른 특경법상 배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득 7,800억 원을 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428원을 약속받은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항소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뭉개고 2심 재판을 포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예견되는 사건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1심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400번 넘게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많은 국민은
법무부 압박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의 반발도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파면까지 언급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군일의 최대 게이트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여기서 묻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파고들어 저수지는 어디인지,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 설계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7,400억 원도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의장님, 민주당 대표로서 김민덕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우선 합의를 했거든요. 의장님께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김민덕 장관 공개 사과를 시키기로 하겠다. 전화해서 한번 해주시죠.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면 되지. 또 여기서 그 얘기를 또 하라고. 아까 했잖아. 아니 그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자, 이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잠깐 중단하시죠. 자, 조용히 하시죠. 저 국회의원이 올라올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거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거를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하면 결국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똑같은 논란을 계속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인격이고 그리고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저 인사하시면서 올라올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이크 넣어주십시오. 소관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는 담당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국회 권위를 살리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그야말로 시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입니다. 전체 지분의 93%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1,812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질 때 불과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이익의 약 4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수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
공식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입니다. 법원도 1심 판결에서 성남 시민들인 국민들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일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여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가 없다면서 조작된 기소라고 우기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이 현직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형 부패 비리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이 계속 재판을 받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러한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국민 배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자와 그 기관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내포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겁박이자 불법의 지시를 서슴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항소기간 7일간의 여혹, 그 시간 속에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 정부 곳곳에서 압력하는 대통령의 전 변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